이걸 요즘 이루겠다. 기존 복지도 아니고 산업도 아닌 그런 부분에서 분리된 부분으로 재구조하려고 했다. 그래서 스마트팜 250만 평 이상 조성을 통해서 청년력 3,000명을 유입을 하고 또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부터 교육, 금융, 시공, 경영 설계 등 창공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령 은퇴농 연금제 확대를 하겠다.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을 하니까 농림부에서 이 정책을 받아들여서 헥타르당 48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의 연금제를 통해서 고령 은퇴농에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또 정책을 받아들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사실은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가 있다 해서 충남에서 추가해서 35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러한 부분도 보완을 좀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 립투게더를 500억을 제1기 동안에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충남형 실버 16개 지금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 실버홈은 사실은 나이 드셔가지고 치매를 걸리시다든가 또 중하면은 요양원에 갈 수 있지만 요양원에 가기 전에 독거 노인들이 분리해서 또 함께 살았던 분들이 실버 응급실 생활시설 속에서 살게 되면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방이 될 수가 있고 외롭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의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저희 국회의원 시절부터 우리 앞으로 미래 몇십 년 정도 우리 지금 농촌에 현실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많이 고민했던 그런 정책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를 단지의 성문과 고령서점 부사 간척지에 각 한 30만 도씩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단지를 만들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에 농생명 그린바이오 플러스 50만 평을 만드는 미래의 농업의 선도 모델을 육성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농생명 그린바이오 플러스터의 50만 평이 작년에 예산과 후성이 국가산단을 추진을 했는데 후성만 국가산단을 지정된 그런 사업 속에서 예산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내포 신도시를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양육의 이런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벌써 이미 국비 사업 3개를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이 1,094억 원 정도인데요.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과 지원 460만짜리 그리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권리관은 232억 원 그리고 천연용을 소재로 하는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센터에 있어서 403억 원 여기다가 스마트팜이라든가 또 다른 연구 기능이라든가 또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50만 평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탄소 중립 경제도로 저희가 선포를 했는데 탄소 중립 경제로서 앞으로 우리 국가의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로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 위기를 성장기에 창출하겠다. 또 석탄화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개창국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부수 재편, 생활속 탄소중립 퓨처 확산,
탄소 중립 R&D 기반 유치를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이미 총 20개 사업, 특비 2,65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616억 원인데요. 그렇죠. 2년 동안에 많은 그런 연구 기능이라든가 사업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 1호로 선명한 벨베르 메가시티 이유지는 아산만 일대를 최첨단 제조 산업, 백화로 한국판 실품밸리로 주선하겠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수소 경제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도와 협력 과제로서 9개를 선정을 하고 조만간 경기도의 김종인 지사와 함께 업무 체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이 아산항을 개발을 해서 당진과 그다음에 힐텍하고의 트라이앵글 포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약 130만 원 정도를 지금 만들겠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천안, 아산, 서산, 양진 지역 같은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자체 사업 하는 점,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전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장, 또 특색을 살려서 5대 분역별 발전 계획으로 분역발전 청사지를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도로, 철도, SOC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또 조만간에 대통령하고 만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통해서 이 고령 대전 고속도로 춘천권 내륙철도 GTSC 천안아산 문장 장성 SRTM 등 국가계획에 많은 것이 있고 또 서해서 KTX 직전에 다 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국가계획이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중간에 사실은 좀 조정할 수 있는 중간에 국가계획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정부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년마다 국가계획이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SOC 인프라의 공약 같은 경우는 너무 늦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수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금 적극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타 핵심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그래프트 시작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총선 끝나면 정부의 방향과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예의주시하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스탠스인 공공기관 이전에 발전시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민관리청 유치도 천안 아산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충청권 메가시티라든가 우주대 의대 신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할 것은 저출산 문제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지역마다의 그런 특색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고 개선하는 이렇게 실시방법을 나아가 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이 있어서 중앙 정부한테 맡기지 않고 그 차원에서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저출산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 활동 하나 넣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다시 활동을 좀 구성하게 해서 소극적인 저출산 대책 문제를 관심갖고 챙겨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출산 대책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하고 우리 충남 차원에서의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 혼인이나 출산이나 뭐 이런 제도 같은 경우도 이 프랑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사회를 많이 좀 그래야 된다. 그래서 또 이민이나 또 입양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부분이지만 저희가 또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또 찾아보는 또 많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유아들 같은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 한국이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극장 시설 같은 경우 패스트트랙 문제로 그리고 또 이 유아 돌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교육기회를 갔는데 교육기회에서는 교회 하나 200명이 넘게 아이들을 잘 듣기까지 너무 통해서 유아 교육이라든가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들 좀 안는 이런 관점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찾아서 저출산 문제를 도에서 충남도에서 문제도 좀 선택을 좀 나아가야 됩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다음은 기자님들의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CN 백승일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은데 스마트팜의 어떤 청년의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250만 평의 스마트팜을 조성하셨는데 이제 충남 전역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특정 세터지에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신규 영농기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약간 안 좋은 식인데 올해 그 충남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폐기물 이론을 풀어넣자니 문제 같은 곳에다가 중간 처리가 걸린 그런 폐기물이라든가 중국을 섞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폐기라고 해서 기록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취재한 분들이 금강경 황해도 고도 그렇고 시군도 이거를 새로 붙였어요. 그걸 섞어놓으니까 굉장히 어떤 법리적인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있어요. 환경부도 알아봤더니 환경부에서는 따로따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게 왜 힘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문제를 충남도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팜 이 부분은 충남이 시군 전역으로 지금 단계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10만 평이 훨씬 넘는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처음 시작은 몇만 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설비예요. 시설비가 한 500평 정도 하면은 500천 정도 수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500평을 하려면
그래서 그 5억 가까이 되는 시설비 이용 부분을 본인 제일 처음에 하고 그다음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됐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강의교육시키고 공부해주시는, 그리고 조금 스마트팜을 교육시키는 데가 저희가 좀 앞서서 시작한 데가 전북의 김제 쪽하고요. 그리고 경북 상주 쪽에 있는데 거기 전국적으로 이 교육생들이 몰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동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동지를 스마트팜 시설을 임대를 해주는 데 위해서 외부에서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충남 내에서도 기존 농업을 하신다는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또 스마트팜 교육을 받는 저희 인증서를 끊어주고 인증을 받은 분들 스마트팜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첫째는 이제 임대용이 있고요. 임대용은 본인들이 들어와서 그 월세를 내면서 연사를 짓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분양형이 있고요. 자기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자기들 소유로 하는데, 소유를 하더라도 그 금융 문제는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립형이 있고요. 자립형은 그런 우리가 만드는 지금 스마트팜 단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그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하는 걸 스마트팜으로 바꿀 때에 필요한 그런 이 재정적인 그런 금융적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수고해서 지원하는 형태에서 스마트팜을 260만 평 정도를 하게 되면요, 저희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약 한 3,000명 정도가 준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건 뭐냐면 유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이 식품의 그런 그 대기업들 후에 그런 유통 문제를 MC를 통해서 그 시장 문제도 해결을 해주겠다 하는 게 좀 충분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이 팩들과 섞어서 이렇게 이 저기 퇴비로 활용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전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책에서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MBC 김태훈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충남 대포신도시 인구 10만을 달성하고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과제가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얼마 전에 중점 유치 대상으로 34곳에서 44곳으로 늘렸다는 숫자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중점으로 보고 계신 게 드래프트제인데, 이 드래프트제 지금 대상 기관이 좀 조정이 되면서 오히려 이전 대상 인원은 8,959명에서 6,831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주력으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게 규모가 좀 줄어들게 된 좀 배경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이후에 그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이런 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건지, 앞으로 이제 좀 관련해서 좀 당정 관련해서 얘기 계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쭉 34개에서 지금 44개로 늘으니까 이런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인원은 늘었는데요. 지금 가장 주력으로 지금 밀고 계신 기관들, 가장 달라고 요구하는 기관 핵심이 드래프트제 요구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목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에 지금 그 이전 규모는 8,900여 명에서 6,800명으로 좀 줄어든 상황이어서 조정을 할게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여쭙고자. 제가 볼 때는 어떤 계산을 줄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탄소 중립 관련해서의 그 기관들, 그다음에 또 문화 체육계 기관들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백분수기인데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이걸 유치하고 이걸 관심을 안 갖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제가 다 이게 좀 확대를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드래프트제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저의 아이디어예요. 제 선거 때는 저의 아이디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0개 지역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10개 내 15개 가까이가 이미 그것도 알짜배기로 종사자 수가 큰 그런 기업들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종사자 수가 1,000명 넘는 이런 데는 환경관리나 그다음에 한 3,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몇백 명씩 여기 작은 데 2, 300명 이런 형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덟 개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각자 그대로 그냥 또 신도시는 일부를 배분하겠다 하는 그렇게 추진한다 보면은 저희 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스포츠의 드래프트제를 주장을 했고 이 드래프트제가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받아주시고 또 제가 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하고 장관들하고 중앙지방회의 할 때 몇 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각 부처에서 인식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관련 부서에 기재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방화시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많이 충남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많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분들이 또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업들은 거의 저를 비롯해서 또 양부지사 그다음에 또 관련 부서의 실장들이 지금 만나서 거의 다 만난 상황이에요.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좀 준비를 먼저 사전에 해야 또 그런 상황이 올 때 더 확실하게 그 공공의 이전을 우리한테 과정 속에 유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동청사를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그 업무협약을 해서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지금 200명, 300명 정도 있는 데 같은 경우나 또 그 이런 숫자가 많아도 자기들 자산이 없이 지금 이런 그 타 기관이 됐든 아니면 국가가 됐든 아니면은 그냥 개인의 소유든 지금 임대를 해서 지금 사는 그런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몸만 빨리 올 수 있는 결정만 하면 올 수 있는 그래서 합동청사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좀 줄어들고 아니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을 지금 우리가 사실은 유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반드시 제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또 타 시도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경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좀 처절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중에 김갑수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이쪽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지난달 그 선우제 포럼에서 양당 정치 끝났다. 이번 집정 문제 또는 무연 내각제를 가진다 이런
시켜 보면 좀 이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역 정치 충분히 기반이 있는 정치를 위원회에서 주장을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난주 의원내각제가 도입되면 영원함에 기반을 둔 양당 정치 어떤 세상 이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충정권이 하나 좀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지사님 그 과정에서 혹시 지사님의 정치를 왜 로드맵 속에서 그런 어떤 연결성이나 방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 우리 충청권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한강과 동쪽을 위해서 얻어내는 데 있어서의 또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그런 문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지금 대통령제다 보니까 이 대통령을 낸 그런 정당,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그 모든 그런 이 권력이 그 100%다 집중돼 있어요. 근데 오로하나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대통령 선거에서 49%를 얻고 그다음에 또 52%를 얻었다고 52%가 얻은 데가 이 권력을 100%다 득점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이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한 명을 잘못 뽑아놓게 되면은 5년 내내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국가의 그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야가 우리가 이 상생이라는 또 협치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상생과 협치 이런 부분은 아주 그냥 그 좋은 그 단어고 이상적인 단어이지 현실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그다음에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지금 다당제 얘기들 나오고 그러는데 다당제가 이루어지려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중 문제로 가야지. 지금 대통령제하에서는 다당제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부분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옷은 양복을 입고 밑에는 뭐 한복을 입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다당제를 간다는 것은, 그래서 다당제는 저는 반드시 그것도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려면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하나씩 이 부분을 또 뭔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내각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빠른 시일에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는 독재국가 아니면은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제지만은 우리나라하고 또 크게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이 주에 이제 법도 있고 주에 또 방위군도 있고 그래서 외교 안보 이런 부분들 큰 부분들까지 이쪽으로 다또 자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한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다르고 또 미국이 아닌 대통령제하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다 후진국이고 독재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가들은 내각제나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 이건 집정제지나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빠른 시일에 저는 내각제나 이런 집정제에서 권력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게 평소 소식입니다. 충청세대 권영주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충청세대 권영주 기자입니다. 기자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충남도 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임기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이른감은 있지만 올해 이제 반환점 돌고 이제 3년차 되는데 재선 또는 3선 도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완성은 안 되겠지만은 진기 동안에 이루기 좀 힘든 사업이고요. 한국농림이나 베이베일리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 임기 내에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지금 완성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면은 그것을 제가 그만둬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또 지금 탕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거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가서 그 효율성을 더 내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그 사업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제가 재선을 하냐 3년 3선을 물어봤습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네. 저는 지금 재선도 저는 여기에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의 언론사에 편집인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뭐 관훈에 유사한 그런 간담회 저는 여러 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언론사에 반응이 있어서 국민의힘에 앞으로의 그 대법원 자문주자 5명 안에 김태형 지사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서 답변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 치고 여기까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 얘기는 저희 충남에서도 가끔 듣는다. 그 이유는 민선이 들어오면서 그 신대평 지사님, 이완구 지사님 아니죠? 양승조. 심지어 뭐 전현자의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선에 일단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보지 않았지만 또 충남이 춘천권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다통과 같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기반을 둔 그런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는 대표주자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춘천권의 주민들이 또 바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 치고 여기까지 대통령 대통령 못 봤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꾸는 사람들 대통령 대통령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이 소출을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은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듣고 와서 2년 전부터 대통령이 됐고 하늘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J나 아니면은 IS 두 분 빼고는 다 그냥 크게 대통령 꿈꾸고 이렇게 살아오는 분들이 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그 꿈도 저는 없고 또 두 번째는 의사라는 자리가 사실은 또 주어진 그 책임과 역할이 있잖아요.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대통령 꿈을 꾼다든가 재선 3선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자기 소신과 철학대로 못 갑니다. 동의를 붙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인들한테 그냥 후장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언론인들한테 자본하고 그다음에 이래서 인기 위주로 인기 영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소신과 철학대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 세번 나오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뭐 이런 더 큰 생각도 좀 없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그건 무조건 안 나올 거냐 또 물어보면 좀 그건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못하냐면 저는 또 합격으로 당인이잖아요. 다들 쓸 때는 당인인데 이 선거에 있어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선 의견을 사실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지방 선거구에 네가 좀 희생이 되고 네가 헌신이 돼주고 좀 미랄이 돼줘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때는 좀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 같은 경우를 담서 그런 상황이라면 또 모르지만 더 했으면 원래
성과는 더 했으면 더 해라 하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 이해득실에 틀리면 무엇이 거꾸로씩 보관하잖아요. 그 그림 의사 제 취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KBS 박지은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영재고등학교는요, 저는 뭐 다른 그런 부분들을 훌륭한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문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에서는 이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광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충북에서 작년에 제일 일부 영재고등학교 좀 만들어달라고 우리처럼 지금 첫 사업가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래퍼를 이루는 조주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서 10만 원씩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규법을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만으로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작년 내내 부단히 과학기술장관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기사 카이스트 총장을 만나고 또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부처에서 예산으로 집어넣는 거고 국회에서 집어넣는 대로에서 가자. 그래서 협의를 받아서 이 영재고등학교에 첫 사업비를 넣는데요. 저는 영재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충대학교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우리 전임 지사들이 왜 그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에 의원들이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충남대한테 아주 좀 충남대라는 이름을 띄어라, 불쾌하다 그런 얘기를 총장이 와서 저한테 다른 아라이스 사람들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데려가서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많은 걸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충남대 병원도 세종으로 갔잖아요. 사실은 이 래퍼 이전으로 충남대 병원이 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충남은 대전에 농대나 뭐 수리대나 아니면 이런 데가 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설립할 때 충남 자체가 충남대 그 가정이 떨어지면 그래서 보니까 이 충남대가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보니까 법령 규정상 자기의 그런 행정구역에서 대학 소지한 행정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벗어나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 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까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세종은 뭐냐? 세종은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세종시를 키우기 위해서 세종은 어떻게 보면 제외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리를 두 번 만나고 또 총리가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본령 이걸 개선해놔라. 그래서 작년 10월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충남대에서도 여기에 지금 충남 캠퍼스를 지금 충남 대학을 만들기 위해 추진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남대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학 기능을 좀 더 확충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부가 제대로 인구심만이 되고 또 이 자본자 인구심만이 되고 또이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영재고등학교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큰 이 메리트를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조만간에 대학 이전 문제가 발표가 되고 추진하면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도 어떻게 저 유리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태도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TJB 강재롱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TJB 강재롱입니다. 내부 신도시 얘기가 내부 신도시가 신도시 되고 그다음에 충남의 상징적인 도시가 대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 주민들의 삶은 불편하죠. 그리고 인구 10만을 목표에 지금 3만 원이 수준인데 충남도는 얘기할 때는 그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이 외에는 잘 내부 활성화가 대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부 신도시의 권역과 기능 조정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이전 말고 내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공원과 가로리만은 이제 너무 오래된 과제다 보니까 그 실증이 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뭔가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론 뭐 시설 계획이 15기 반영이 됐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올해 좀 가시화되고 소통이 가능한지 언제쯤 가능할지 여기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지금 하루만에 2만 명의 당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국힘의 중진으로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기 가로리만하고 수산공항하고 같이 붙이면 안 돼요. 이제 수산공항은 설계비가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설계비는 어떻게 보면 공사비용이랑 마찬가지예요. 설계비랑 마찬가지고요. 가로리만은 지금 예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또 KDI 또 담당하는 분들도 만나고 KDI 원장님들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예타가 통과가 돼야 이제 사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서산공항 다르다가 서산공항은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될 거냐 2018년도까지 됩니다. 원래 계획이 2018년도까지 계획됩니다. 왜 되느냐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터미널 하나만 만들어지면 그 공항에 부시가 하는 거예요. 기존 활주로라든가 이런 정도 이제 그리고 비행장 할인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5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2018년까지 확실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인구 10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을 시키는 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서야 인구 10만이 정도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성의 국가상가 71만 평 이 문제가 추진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들어서고 정규병원이 좋아지잖아요. 영재고등학교 들어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에 이 그린마이오 클러스터 동생명 이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그때 몇천 명 정도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왜 스마트팜 이 부분 중요시 얘기고 하느냐면은 제가 외국에 가서 기업을 1조 5천원, 1조짜리 예를 들어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직원은 100명 내지 150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로봇이 아니면 다 이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600평이면은 직원이 한 명 붙어요. 지금 한 명이 예를 들어 한 명이면은 예를 들어 6,000평이면 10명이고 6만 평이면 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그린마이오 클러스터 50만 평도
상단 50만 평 들어오는 것보다도 저는 못지않게 그런 그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국가 상단 이런 문제, 그다음에 대학 유치나 아니면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 이전 문제, 그다음에 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 셀트리온하고 MOU 선천업 투자로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그런데 그 부분도 800명에게 한 1000명 가까이 직원이 지금 유입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그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덕산 쪽을 제대로 좀 개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덕산과 가해산자가 밑에 그런 그 정주 여건이 좋은 그런 타운들을 조성하고 좀 다양한 그런 타운들을 조성하고 이래야 주변에 좀 인구 시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인구 5만이 넘으면은 10만 되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갑니다. 지금 전남 무안 같은 경우 사례를 보고 다른 사례를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구 5만 지 임기 동안 인구 5만을 만들겠다. 제가 2만 8천 정도 있을 때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6천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선 7기 때 보니까 4년 동안 한 5천 명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반 만에 5천 명 넘게 지금 늘었거든요. 새로운 크게 요인을 아직까지 좀 만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런 인구 유의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이 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문제를 물어보셨는데 하루 이틀에 2만 명, 저도 2만 명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신당을 만드는 사람이 여야가 신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소외된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신당을 만들게 되면 소외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국정 방향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 차이로 사실은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소외된 그런 상황. 제일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가장 큰 걸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수의 가치라는 부분은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새로운 그 시대,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면서의 그 정책 방향이 그런 부분이 바뀌는 게 사실 그런 개혁이 변하잖아요. 그 속에서의 서로 간에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나와서 가는데, 이건 뭐 회장님들 있을 수도 있고 소외된 사람들 중간만 그러나. 두 번째는 언젠가도 얘기했죠. 이준석 대표가 여기까지 그 국민들한테 이 카타시스적인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지는 모르지만 정치 오래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가슴 속에 이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뇌와 깊은 그런 가슴 속에 있는 울분, 이런 부분들을 녹여내서 지금 뭔가 이 새롭게 간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 평론가, 그리고 또 하나 정치라는 것은 자기의 철학과 수신이 정확히 잡혀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철학과 수신이 잡혀야 되지만 이 사회 현상 돌아가는 현상이나 아니면 이건 자기 경험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 뒷받침이 돼줘야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정치인으로서 십자로서 이런 것을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머리가 좋은, 재주가 좋은 그런 이 젊은 사람이 분명한데 잘못되면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일보 김창희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일보 김창희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봐서 세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말 눈에 띄는 점이 우리 지사님 지역구를 물려받은 장동혁 의원이 여의도 입성 1년 8개월밖에 안 된 0.5선인데 총선 앞둔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으로 당타된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덕담이나 경례나 장관하고 장관하고 많은 말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근현대사에 대한 제조명이나 논란, 연구 이런 게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나 사학자들의 견해 표명이 진행되면서 JP 김종필 전 총리 김종필 총리에 대한 재조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이 민간 차원에서 또 보훈 당국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진보 진영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올해 사업 연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활발하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세종시에도 노무현 공원이 세종시 주도로 이제 전임시장 때 조성되어 있는데요. 2026년이 JP 탄생 100주년입니다. 1926년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충청권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기념사업이나 그런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고 3주 전에는 그 장남 되시는 분이 혼자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충청 고수에 적통을 있는 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그런 지금이라도 어떤 도정 차원에서 이걸 추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기준이나 발자취 또 공과 이런 거를 재조명만한 사업이나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한번 지사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 질문은 최근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퇴임한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진이 저서를 발간해서 그 당시 있었던 비화라든지 뒷얘기라든지 도정의 의전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적한 바에 있어서 많은 정가에 화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도정 권력이 교체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그 당시 피해자였던 그 김모 씨 비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충남도가 변호사를 사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무나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지사님 그 소송 여부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 생각이신지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 안희정 지사 관련해서 소송 처음 완전히 그 지사가 그러는 게 많아요.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렇지 않고요. 아마 우리 충남도정을 의원이나 재선하면서 이끌었던 전 지사의 안타까운 문제가 진짜 세상에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 정도로 소송 문제를 지금 확인하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이승만 근현대사의 재조명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저는 역사라는 것은 저는
따라서 뭔가 이제 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사안에 따라서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선택은. 근데 국정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복지 쪽으로만 가게 되어서 좌표를 이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디지털만 찍으면 성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캐파가 클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또 성장 쪽에다만 또 좌표를 찍고 가게 되면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망가지는 거고 그다음에 빈부차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국정원의 그런 운영이나 아니면 정책에서 좌표를 어디다 찍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사실 비슷하 찍고 갈 수도 있고 비슷 찍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차라 어느 거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뭔가 바가 분명히 닿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입장에서 그런 사실 복제 그다음에 4.19의 그런 원인 제공한 이런 부분들은 과하지만 그분들이 공직법 문제라든가 우리가 무대운기 속에서의 그다음에 남북 대책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치는 것은 있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 인간 차원에서 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이지 않고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DJ나 아니면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이 부분을 이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보수 측에서는 의욕적으로 그다음 지도 쪽에서는 완전 독재자라고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DJ나 아니면 노무현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다 보는데 지도 쪽에서는 또 우리가 또 기리고 또 우리가 초롱을 해야 될 그런 모습이 대통령이 하고 이 자체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어느 하나의 이념 체계를 갖고 국가가 형성된 그런 방면을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실 북한은 지금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주의 그런 이념적 감축 같은 미국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자유시장 이런 부분으로 갈라쓰면서 또이 좌우의 우리의 싸움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해방 이후에 중국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도 안타까운 그래서 이런 그 가는 부분에 저는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JP의 그런 문제는 저는 공정한 부여에서 JP 기념관을 대통령 계시지만 축조권의 그런 정치 중에서 거무되고 근현대사에 그리고 공부와 과외 그런 부분에서 묵직한 그런 어떻게 보면 남기신 그런 누가 남기신 분이라고 우리 기념관 진단분은 교회에서도 저는 본인들 같은 데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후임자 저희 지역구 의원선처에 정동계위원이 지금 이 상황에 사무총장이 있는데 이 사무총장은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공천 발표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좀 중요한 자리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니까 저는 선출이 된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오후 되니까 제가 아는 의원들이 또 중진 의원들 전화가 많이 와서 제 총장 만들 총장 이렇게 전화니까 무슨 얘기인가 제치 몰라고 하니까 사무총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통화를 하는데 저는 김 후배고 너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으니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원을 했는데 독배를 들었다. 독배다. 독배인데 독배를 들는 것도 운명이고 정치 운명인데 운명이라면
바에는 지금 소신과 철학대 결정 판단입니다. 그 소신과 철학 결정 판단하는데 또 당연히 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승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과 이 소신과 철학 또 성실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편타.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봐 이런 저희 조언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그 국민의 변화 속에서의 이 추석이지만 그래도 인정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지고 그런 면에서 축하를 해주고 또한그 어떤 아끼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게 지금 우리 답배를 두는 건데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모찬 준비를 위해서 한 분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시아타임 손봉환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지금 밖에서는 지금 충청남도와 도지사님 평가를 할 때 아까도 말씀하신 도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정치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저랬다고 하고 그들은 저랬다고 하고 저는 홍성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 국민들이 정치적이 아닌 피부에 와닿는 권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 홍성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를 할 때 건물을 짓고 인허가를 할 때 도로 쪽에서 법이 안 맞았다고 하면은 반려를 하고 보완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도청 관문인 내부 신도시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한국터널에서 대시로 빠지는 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도지사님이 홍성을 방문하신 건의를 좀 이장님들이 몇 분이 건의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답변도 없고 처음 듣는데 예예 아니 그때도 저는 그 부분은 저기 기억에 아무런 그런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여기 도시역에서 홍보터널 가는 쪽에 이거 청남 유아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가 도로법에 맞는 도로시설 기준에 위반되고 그게 유아교육원을 가는 도청에서 그쪽으로 유아교육원을 진입할 때 도로가 이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 지역을 때는 이 지금 내포 도로 문제 충남도가 결정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도로 빼고 예, 거기가 지방도로 연결된 연결된 부분이지만 지방도로인지 내가 지금 얘기 들어서 지방도로인지 그다음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군도로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내가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충남도에 관광가입 더 싫어하고요. 100만 넘게 싫어하고 정치적 이념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본인의 그 민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 이익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가 아니면 그 시군에서 얘기를 하면 충남도지사 최상훈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다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누나 꼼짝하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뭔가 이 민원인들이 볼 때는 억울하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제가 인지를 하면 그 부분 빨리빨리 개선을 해주고 그래야 되죠. 다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업무의 영역이 우리 도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그 부분 좀 답변해봐.
지금 아마 지방도 602호에서 연결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지금 지방도에서 연결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도시도에서 얘기하시는 건지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오래 끌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몇 번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문제에서 이장님들이 몇 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고 하니까 제가 몇 분 정도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 나무의 잎사귀가 하나가 어떻게 말라비 틀어졌다 해가지고 그 나무 전체가 말라비 틀어졌다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게 얘기하시면 참 말아들 수 없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한시탁을 다 줍니다. 된다 안 된다. 답을 주기 때문에 답도 안 된다는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안 되는 얘기니까 답을 다 줍니다. 안 된다. 좀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들보 김성현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해. 12시 반 먹으면 소상공인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적자 경영 우려가 보존합니다. 어디 원칙 어디 계시죠? 예. 네. 물론 좀 규모가 적어서 크게 적자가 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지금 정확하게 적자 얘기도 하고 가지고 보거나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다른 공항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활주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터미널 하나만 만들고 부대시설 쪽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적자가 있고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에 하나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수위가 없다. 그럼 그 수위가 없으면은 운항을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적자라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어도 그 소상공항 같이 하려면 몇천억 원 드려야 되잖아요. 몇천억 원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른 그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때 적자가 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저는 자신해요. 저는 자신하게 적자를 저는 흑자를 낼 수 있다 자신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지금 당진과 그 다음에 또 해미라든가 이러한 게 천주교의 그런 성역가 사업하고 성지가 되고 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저희 세계 천주교인들이 우리가 터키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에 중동에 기독교 있는 분들이 가듯이 좀 많이 방법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안면도가 종합개발이 이루어지고 뭐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서천서부터 이 당진까지의 국제 휴양 관광 이 벨트화가 조성이 되면은 저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수요가 좀 많이 좀 창출되리는. 예,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님. 지사님 공약이자 대통령 공약인데 육사 이전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말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지난해 대백제전을 치른 걸 보니까 예산 투입 대비 성과로 본다면 사실 비효율적이고 남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하나고 지역 축제가 무죽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날리게 있는데 사실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축소하거나 줄여야 될 그런 축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좀 지사님이 좀 단도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체단들이 보니까 행사 인원 동원을 가수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에 보면 차지하는 비중도 없고 또 가수들의 어떤
출연료도 상당히 고액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실 잘 좀 이렇게 시군구와 이야기를 해서 좀 줄여나가거나 순수한 지역 축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 대백제전 문제도 저도 우리 기자들하고 듣고 동의합니다. 처음 그 대백제전을 추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벌써 시작하기 전에 논쟁이 되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짧은 기간에 오랫동안 준비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거기다 재정 지출을 하는 대비 그 효과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효과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부족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대비 저는 효과를 쏙 봤다고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요. 좀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뭐 각 시군마다 축제가 알리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시군한테 그 축제를 그 대표 축제 하나씩을 선정해라. 하나씩을 선정하면은 그것도 우리 중앙부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도와 또 시군이 함께 이렇게 좀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서 하나씩을 그래서 그 각 시군마다 일품 대표 축제 이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선정하고 지금 선정했죠? 예,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육사이전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대통령 공약이고 또 이제 공약인데 저는 이제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 좀 뒷받침해주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난제예요. 육사의 그런 공약들 그다음에 군 이렇게 해서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거기를 압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미래 그 국방미래 기술연구센터 한 3,500억짜리 이 부분을 먼저 좀 추구지 일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시라도 제가 이걸 조금 지금 여건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지금 다 올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3,500억짜리 지금 받았기 때문에 좀 이걸 약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놓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대의해 주시하고 추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단기적으로 이게 이해득실들이 많은 그 상황에서 한번 너무 코드를 치고 왜 그렇게 그걸 추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얽힌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스스로 그냥 꼴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것 뿐이지 육사이전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은 농축수산식물 김연아 기자님 질문 보여주십시오. 저는 ICT 융복한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 관련해서는 계속 계획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게 보이는데요. 25년까지 진행하는 이 ICT 융복한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조성만큼 이런 속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지사님께서 축산 분야의 원스톱 처리가 미래 축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공감하고 동의도 있지만 반면에 우려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와 축사하고 주민간의 갈등, 아니면 가축 전염병 문제, 그래서 목표하신 30만 도에 대한 이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난관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큰 그 틀이 안 보이시다는 건 맞는데요. 2월 달까지 지금 올 2월 그 다음 달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고요. 이제 농림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보면서 2월 달 용역 끝나면 이제 구체적인 가시화를 그 로드맵 때문에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전염병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노래수의 그 회장할 때도 소개 교수님 얘기했는데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 벽돌 브로크 이 브로크로 해가지고 집단화 시킬 때에는 내부 구조를 하나 그대로 냅두고 그냥 집단화했기 때문에 사실 전염병에 노출되고 있는데
요즘은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도 키워요. 아파트 작업 건물 10층짜리 만들어가지고 1층, 2층, 3층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에서도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염병은 오히려 전염병적인 그런 측면에서 전염병이 그 축산농가 전염병이 어디서 올까요? 지금도 이 대농 그 축산농가에서는 이게 발생이 안 돼요. 되게 AI 같은 경우도 이 철새도래지 그 주변에서 저기 적게 키우는 이런 데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데서 사실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그 저기 뭐 사유의 그런 뭐 차들이 뭐 이런 이동 간에 저기 전염병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없고요. 저는 30만 병을 키우면 그 안에서 분유 처리도 다 하고 분유 처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30만 평에서 그래 축산 농가에 대담에 단지를 해서 그걸 이 바이오가스를 또 전기로 활용을 한다. 분유에 나오는. 그런데 30만 도를 키우는 데에서 그래서 전기세를 만들게 되면은 고령시 인구 10만 도시에 1년 쓸 수 있는 전기 생산량이 나옵니다. 1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60만 도 정도 되거든요. 충분하면. 그러면은 3824 30만 도씩으로 다 모아서 집단화를 한 여러 군데 한다 그러면은 고령의 이 10만 도시에 8개의 그런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이 30만 도씩 두 군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이제 간척지다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동네들과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적을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30만 도를 키우면 거기에서 나오는 탭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패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팜도 하고 그 전체적인 그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간척지에 선호하고 여기서 또 하나는 어느 부분이 있냐면 지금 2천도 3천도 이런 키우는 데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다 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규모들 현대화를 하려고 하더니 소규모들은 현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현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소규모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이 민원 마찰이 제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규모들을 아주 원하는 그리고 또 육가까지 다 해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겠다 해서 2월달 이후에 끝나면 준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2만 도, 3만 도 키우는 분들이 현대화를 지금 그런 시설을 다 만들게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돈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재력도 있지만 한 번에 그 비용을 출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축산 관련해서 펀드 한 6조 정도 만들어서 그런 금융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또 그런 시설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서 그 운영을 하면서 그 금융 비용을 좀 갚는 이런 형태의 그런 펀드를 지금 조성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데이 출마 이기훈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참 기다렸네. 힘든 충남을 논하는다는데 전년도 선거가 이게 올해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세 가지만 첫 번째 내부 신도시 영장에 대해서 이사님이 나서서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현재적으로 아까 논하신 거니까 다양하지 않다는 말씀하셨어요. 현재 예산분에서 섹터와 또 행정부에서 원하는 지역이 다양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서해 우리 노동들이
국가부 국부 관리자라고 충남에 있는 한 사람이 130kg에서 짧게 80kg 이상을 관리를 해요. 저희 국민들 느끼는 그의 체감은 상당히 더 하루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찰을 부르고 싶어도 소음 없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차 위에 있는 공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책과 있으면 말씀을 지금 첫째는 건설본부에 대한 그 부분은 저는 건설 사업소 있잖아요. 본부를 승계로 시켰는데 직원들 이런 거를 좀 출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직급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부장급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이 행안부의 지방 정부의 시국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부장급을 승계시키고 필요한 그 맞게 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천안 아산을 비롯해서 지금 공항 서산 공항에서 예측되는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없더라도 저는 사실 천안하고 내포하고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저는 좀 빨리 가면 1시간 걸리지만 이거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를 지금 인자 고속도로를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인자 고속도로를 해서 천안 아산 쪽에서 이 예산 거쳐서 내포 쪽으로 해서 지금 이 해미 쪽에서 태안까지 좀 있는 그런 인자 고속도로를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또 이제 내륙철도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전격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그냥 했던 일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부분은 지금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이 문제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저는 인자로도 가고 민자로 가고 다양하게 앉아서 그냥 중앙정부 바라보고 있지 않겠다.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확장 관련해서 내포는 저는 언제나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공사 오버하고 내포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은 덕산 쪽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삽교역사가 들었으면 이제 동쪽으로도 저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포 신도시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법 개정은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산하고 홍성하고 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충 끝났으니까 좀 발목 보시고 오늘 여기 현지 올해 마련을 했는데 정직하게 올라가더라도 여러 모르겠네. 같이 가서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그나마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2024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목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리라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